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면증의 최강, 지독한 불면증에서 8개월을 보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뇌 하수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죠.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면 이것이 생성이 됐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낮에 생성된 이 호르몬이 서서히 분비를 해가지고 밤 10시쯤 되면 호르몬의 양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 가지고 새벽 3시쯤 되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 양이 최대치가 된다고 하죠. 그 이후에 멜라토닌 분비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날이 새게 되면 아침 한 7시쯤 되면 이 분비의 양이 끝이 나고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 같은 낮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낮에 활동을 하다가 또 밤이 되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사이클이 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우리 몸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의 분비의 양, 또 자율신경계의 이상에 의해서 우리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또 우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의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서서히 불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이 불면증을 쉽게 생각하다가 된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불면증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잠이 안 온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에 급격하게 불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한 6시간 정상적으로 자다가, 그 다음에 4시간을 자다가, 그 다음 2시간을 자다가, 어느 날부터 그냥 아예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오겠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 아예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왜 안 올까? 이런 걱정, 근심,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온통 내 머릿속에 꽉 차면서 밤새도록 어떤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8개월 동안에 잠을 1초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나는 8개월 동안 잠을 안 잤다 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결단코 내 기억 속에 내 양심으로 저는 8개월 동안 잠을 정말 자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1초라도 잤다고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잠이 올 줄 알고 이불을 덮고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3시, 4시, 5시, 7시 그리고 이불을 덮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다가, 그것도 일주일, 열흘, 보름하는 동안에 아예 잠이 안 오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낮에처럼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밤이 되면 그냥 남의 업을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8개월을 보냈으니까 어차피 낮에는 잠이 안 오니까 똑같이 남들과 생활하고, 밤이 되면 그냥 밤 7시나 8시 되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정확히 8개월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잤다고 하는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정말 1분이라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는 온통 잠을 자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또 주변에서 이런 잠을 잘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 것들이 온통 교감신경을 항진하게 해가지고 잠을 절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잠을 55시간 동안 안 자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실험을 보니까 처음에 한 18시간, 20시간은 그 사람들이 아주 활동적으로 TV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잘 지내는데, 한 40시간 정도 지나니까 말수가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옆 사람하고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제 혈압의 문제, 당뇨의 문제,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품을 한다든지 또 가수면 상태에 있다든지, 정말 55시간이 됐을 때는 그냥 말을 하다가도 그냥 쓰러져 잠을 자는, 그렇게 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55시간 만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에게 72살 되신 어떤 여성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잠을 자려고 계속해서 눈을 감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야 되는데, 또 그 큰 충격에 의해서 잠을 못 자지만 어떻게 내가 잠을 자야 이제 그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잠을 조금이라도 이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 수면제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잠만 잔다면 내가 수면제는 안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버텼는데 한 보름 좀 지나서는 이러대로 내가 죽겠다 싶어 가지고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수면제를 병원에 가서 타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서너 달 지났는데 수면제를 먹다 보니까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에 자기가 밥을 먹는 건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그냥 가다가도 잘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이대로는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면제의 해독, 그 약물에 먹었던 것들을 해독시키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은 약 보름이나 한 20일, 수면제를 한 1년 이상 드신 분들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생야채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셨던 수면제의 약물의 중독으로부터 많은 해독들이 될 겁니다. 이때에 수면제를 절대 바로 끊으시면 안 되고요.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약물의 양을 점차적으로 감량을 해가면서 해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보름이나 20일, 몇 년 동안 약을 드셨던 분들은 약 한 달 정도 생야채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이 단식은 그냥 물단식이나 간단한 단식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씨앗즙으로 단식을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하시면서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독소들, 약물로부터 중독된 그런 부분들을 해독하는 시간들을 이 단식을 통해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씨앗즙 속에는 살아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약물의 과용, 복용을 통해 가지고 손상된 세포들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의 종류로는 홍화씨나 달맞이꽃이나 메밀씨, 들깨나 또 벽씨나 이런 씨앗을 기본을 하고 당근을 가지고 착즙해 가지고 단식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드시는 겁니다. 생채식을 하실 때도 이 씨앗즙과 같이 동시에 드시면 여러분의 손상된 세포나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 여러분들의 세포를, 여러분들의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직접 관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 열흘 정도 또 보름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중요합니다, 손끝 발끝 따기를 해가지고 사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꽉 막혀있던 기혈의 순환이 되면서 이 교감신경이 서서히 누그러뜨려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손끝 자극요법, 발끝 자극요법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낮에는 햇빛을 보면서 맨발 걷기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는 그 시간이 정해지면 그 전 30분 전에 반신욕을 하시면서 몸의 혈액순환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바타 프로그램 중에서 화해와 축복의 언덕 오르기, 온살도레와 같은 이런 운동을 같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해와 축복의 언덕 오르기, 온살도리는 저희 들꽃호수마을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그 안에 온살도리와 화해와 축복의 언덕 오르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불면증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